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R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지식들을 좀 얘기할 텐데요. 자, 오늘은 그 데이터 종류, 구조, 형태에 대한 얘기를 두 가지 비디오 클립으로 한번 녹화해 봤습니다. 자, 오늘 그 첫째 시간이고요.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란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R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번째 주제, 데이터의 종류, 구조, 형태, 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 두 가지 동영상 클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제 4장에서는요, 데이터의 종류, 구조, 형태를 다루는데 주로 뭐 이런 얘기를 다룹니다. 먼저 데이터 종류가 뭐냐, 그래서 숫자형, 문자형, 논리형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무슨 형이냐 묻고 싶을, 이제 알고 싶을 때 이제 클래스라고 이제 이런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본다. 뭐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벡터, 팩터, 행렬, 배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자,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블이라고 하는 좀 새로운 구조도 있어서요. 자,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의 제일 끝에서는요, 데이터 형태라는 제목으로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 이렇게 쪼개지는데, 자, 범주형 데이터는 명목형과 서열형, 그 다음에 수치형은 이산형과 연속형,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데이터 종류부터 한번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데이터의 종류는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자, 문자로 이루어진 것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true냐, false냐, 자, 그런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이제 논리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 true, false로 나중에 나뉘는 그런 데이터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숫자형 데이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숫자는 뭐, 좀 이따가 제가 뒤에 숫자의 체계,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정수와 실수에 대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는 영어로 이제 인티저죠. 그 다음 실수는 영어로는 원래 사실은 real number예요. real number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R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냥 R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용어는 더블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티저냐 더블이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요 화살표 거꾸로 한 거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 C라는 것이 combine이라는 함수다. 자, 그래서 combine이라는 연산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1, 2, 3, 4, 5라는 다섯 가지 숫자가 combine 되어서 그것을 X라는 곳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콘솔 창에다가 X 해놓고 엔터를 때리면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x 안에는 1, 2, 3, 4, 5라는 숫자가 들어있어서, 자, 클래스라는 이 함수를 쓰면 이 x에 들어있는 건 무슨 타입이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umeric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숫자형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식으로 0.1, 0.2, 0.3, 0.4, 0.5, 이 소수점이 붙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x에 놓고 x 뭐냐 물어보면 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자, 이것도 클래스를 물어보면 numeric입니다. 다 숫자형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을 좀 구분하려면 자, 어떠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사실은 아까 그 소수점이 나온 것은 원래 이제 더블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수는 소수점 이하의 어떤 숫자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클래스라고 찍었을 때 인티저 딱라고 만약에 이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여기 뒤에 L자를 이렇게 써주면 이제 인티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X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이렇게 숫자들은 숫자들인데요. 클래스가 이제 인티저라고 바뀌어서 나온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R 프로그래밍 우리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렇게 자주 이럴 필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티저라고 꼭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지 않은데요.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이 R이란 프로그램은 그 클래스를 구분할 수도 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 더하기 0의 I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복소수라고 해서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데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공학을 다루게 되면 허수라는 개념을 배워요. 실수와 허수. 예, 그래서 허수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이제 클래스로 물어보면 이제 컴플렉스라고 이제 이 데이터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예. i는 1 플러스 0i. 허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하지 않을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승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2승을 하면 마이너스가 절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공학에서 허수를 다룰 때 이런 일을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수의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자, 가장 넓은 범위는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개로 쪼개면은 이제 실수와 이제 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는 real, 사실 이제 영어 사진 찾아보시면 이거는 real number고요. 이거는 이제 imaginary number예요. imaginary. 그러니까 상상 속의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imaginary number는 별로 잘 다루지 않을 거고요. 실수를 다루게 되는데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는 어떤 겁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3. 파이 같은 거, 파이는 뭐 3.14 해놓고 끝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이런 게 무리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유리수를 다룰 거고요. 유리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인티저, 정수라고 하는 인티저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영어로는 이제 fraction number인데요. fraction.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분수죠, 분수. 뭐 3.78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뭐 100분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78이면 이것은 이제 100분의 378 뭐 이런 분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가 아닌 어떤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인티저는 뭐 정수죠. 정수는 양의 정수, 예를 들어 자연수라고 불리는 뭐 내추럴 넘버죠. 그러니까 1, 2, 3 뭐 이런 것들이고요. 0이 있을 거고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의 체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자형은요. 지금 컴바인 함수를 써서 x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여기 이중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다 이중 따옴표가 붙어 있죠. 자, 이것이 문자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따옴표를 넣어서 x 집어넣고 x만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자들이 나오는 거고요. x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클래스를 알고 싶으냐, 이 문자의 타입을 왜 알고 싶으냐 하면 뒤에 나중에 가서 나중에 뭐 통계학이나 어떤 기계학습의 분야에 가서 우리가 이제 독특한 함수를 불러와서 쓸 텐데 어떨 때는 이제 그 함수 안에 인풋으로 넣어야 될 값이 뉴메릭한 넘버만 넣든지 아니면 캐릭터 문자형을 넣든지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를 아는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문자형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컴바인해서 x에 넣는데 이제 1, 2, 3을 넣는데 이건 숫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중 따옴표를 이렇게 쳤다. 그럼 이제부터는 1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보자 그러면 다 이중 따옴표로 이렇게 되고요. 자, 클래스 보자 그러면 이제 또 캐릭터라고 나왔네요. 자, 캐릭터라고 우리가 x를 만든 이상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1하고 2하고 더한다 뺀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문자를 더하고 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숫자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는 그냥 문자일 뿐이죠. 예, 산수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이 불가능하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날짜형 한번 볼게요. 날짜형은 기본적으로 문자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중 따옴표를 써가지고 요렇게 지금 집어넣었다. 자, 그래서 이제 X 한번 보자 그러니까 또 이중 따옴표 친 그대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클래스 보자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냥 문자입니다. 이렇게 쭉 집어넣은 게 문자인데 요런 식으로 적어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날짜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as.date라고 하는 요런 함수를 써서요. 집어넣으면 요 안에 있는 이 문자를 이제부터는 날짜로 인식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x를 보자 그러면 또 이제 문자형으로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 이제 x 하나 집어넣었고요. 여기 y를 한번 넣어 봅시다. 아까는 2020년 1월 18일이고 이건 2019년 1월 18일을 넣었어요. 자, 이것도 as date로 했으니까 이제 이거 날짜로 이제 이렇게 문자형처럼 보이지만 이제 날짜로 이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둘 다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제는 as date로 바꾸었기 때문에 날짜형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짜형이 된 거예요. as.date라고 하는 함수 때문에. 이렇게 날짜로 바꾸게 되면 이 x와 y가 둘 다 날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x 빼기 y라고 하면 아까는 x는 2020년 1월 18일이고 y는 2019년 1월 18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뺄 수가 있는데 빼게 되면은 time difference of 365day. 자, 요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다. 365일 차이가 나죠? 1년 차이니까. 날짜형이란 데이터 타입이 있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논리형인데요. 이 논리형은 영어로 이제 로지컬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논리형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진리값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진리값을 영어로는 불리안이라고 불러요. 불리안. 그러니까 true, false를 말하는 겁니다. true면 참, false는 거짓인데 이걸 좀 짧게 불러서 그냥 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요까지 이제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보면요. 제가 true라고 이렇게 쓰고 이것을 x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x라는 이제 우리가 이런 x를 이제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x가 이제 변수인데 x라는 변수는 true라는 정보를 갖고 있고요. y라는 변수는 false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자, 그때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각각 보자 그러면 둘 다 로지컬한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이게 보여줄 거예요. 좋습니다. 자, 로지컬 타입이 있구나까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이 논리형에서 and, or와 not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이게 우리나라 이제 수학의 어떤 기초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있는데 얘가 이제 true고 얘가 true고 얘는 true고 true고 얘는 false고 얘는 false고 true고 false가 있고 false 이 총 가능한 경우는 네 가지밖에 없죠. 자, 이때 and의 표기는 자, 여기 이제 여기 and란 표기가 이런 건데요. 자, x and y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and라 그러면 둘 다 true일 때만 그 결과물이 true예요. 그러니까 true가 만났을 때는 true지만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얘는 전부 다 false라고 기억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r의 개념은요. 이렇게 줄 꺼놓은 걸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꺼놓은 건데요. 이렇게 x 땡땡 y. 자, 이게 이제 or의 개념이에요. 영어로 or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입니다. 그래서 얘는 true고 얘는 true고 얘도 true고 얘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예요. 둘 다 false가 되어야지만 false고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이게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ot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의 not은요. 자, 이렇게 느낌표 치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했다. 그럼 x가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x는 true죠. 첫 번째가. 그럼 얘는 이제 false가 되는 거고 그 다음도 이제 false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rue. 자, 이런 관계를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and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or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not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보죠. 아까 우리가 x에 true를 넣었고요. 자, x는 지금 true고요. y는 false입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x and x. 자, 그럼 true and true니까 결과는 true겠네요. x and y.
true and false니까 false가 되겠죠. 네, 위에 제가 다 설명드린 것처럼. 자, false and false니까 false and false는 또 false죠. 네, false and false는 false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렇게 좀 괄호 쳐져 있는 곳 안에 1이 2보다 작다. 1이 2보다 작다는 건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true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은 true고요. 뒤에 있는 것은 3이 4보다 크다? 이거 잘못된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false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and로 묶었네요. true and false는 false가 되겠죠. 자,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거는 true고요. 요거는 false입니다. 근데 이거 or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or. 그러면 true가 되겠네요. 1이 2보다 작다. 그럼 true입니다. true에 not이란 말이 앞에 붙었으니까 이제 false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논리형 데이터는 자, 이런 and or not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우리가 유용하게 다양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의 데이터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NA는 not availabl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R에서 NA라고 보여주면 available 하지 않다, 측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측정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 자, 이런 개념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만나게 될 때, 그때 NA가 이럴 때 나타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aN은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연산 불가능하다, 부적절한 값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나누기 0, 5 나누기 0도 마찬가지. 분모에 0이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R이 NaN이라고 이렇게 not a number라고 결과물을 나타내 줄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함수를 컴파일 시키고 나면 콘솔 창에 막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에러 메시지가 뜬다든지 하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NaN이라는 표기가 가끔 나타날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지금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F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거는 영어로 infinity. 자, infinity는 수학에서 이제 무한대죠, 무한대. 예, 그래서 무한대를 말합니다. 마이너스 인피니티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말하겠네요. 그래서 막 값이 너무 큰 그런 값, 무수히 끝까지 끝이 없는 그런 숫자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infinite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null이라고 해놓은 것은 정의되지 않은 값. 그래서 값이 정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null이란 표기를 한 번씩 나중에 볼 텐데 이제 만나면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지금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유닛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요번 동영상의 데이터 구조를 다 마무리 짓지는 않을 거고 여기 매트릭스까지 한번 설명할 텐데 한번 일단 데이터 구조가 뭔지 한번 보죠. 영어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인데요. 자, 이 우리 그림이 아주 재미난 그림들인데 저는 아주 인트러스팅하게 봤었어요. 자, 일단 요리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세로로 쭉 이렇게 엮어 놓죠. 굴비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한 종류를 쭉 이어서 묶어 다 같은 굴비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벡터라고 불러요. 벡터. 자,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인데요. 자, 자세하게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 음식물을 부위별로 구분했다. 즉 닭다리는 닭다리끼리 모아놓고 닭가슴살끼리 모아놓고 닭날개는 이렇게 모아놓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특별한 부위의 종류가 뭐냐, 이 닭의 어느 부분은 무슨 부위냐, 자,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팩터라는 데이터 구조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할 겁니다. 팩터. 지금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니까 벡터라는 것이 있구나, 그다음 팩터라는 것이 있구나. 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하는지는 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속에 음식물을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칸이 모자라니까 그 밑에 놓고 또 그 밑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모아 놓으면 우리가 그때 매트릭스, 즉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매트릭스. 일단 매트릭스라는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 냉장고를 하나의 냉장고가 아니고 뒤에 계속 이어서 만든다.
자,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뭐라 그러냐? array라고 부릅니다. array. 저 우리나라 말로는 배열이라고 부른다. 아까 매트릭스는 행렬이고요. 배열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종류에 따라서 여기는 토마토란 종류고 여기는 소고기 종류고 여기는 파스타 종류면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 즉 다양한 다른 종류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이런 데이터의 구조를 뭐라 그러냐?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리스트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고요. 자, 리스트라는 것이 있구나 정도 일단 알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를 그냥 이게 여기에 한 종류가 있고 여기에 한 종류가 있고 여기에 한 종류가 있듯이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어 놓듯이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자,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요까지 일단 여러 가지 한 6가지 종류의 데이터 구조가 있구나.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제일 끝에 볼 거예요. 티블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R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고요. 자, 요거는 제일 끝에 잠깐 부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이런 거 받고 이제 팩터라는 것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벡터는 1차원 데이터예요. 즉 1차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뭐 3, 2, 7, 5 이렇게 숫자가 이게 한 줄로 쭉 옆으로 돼 있는 거. 자, 이런 게 1차원 벡터고요. 이게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를 나타낼 때 매트릭스를 사용합니다. 뭐 2, 3, 5, 7, 1, 2, 3, 3, 3, 0, 1, 2, 0, 0, 0, 3 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표기해서 요걸 한 덩어리로 부를 때 요것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행렬이라고 부른다. 자, 행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는요. 이 2차원으로 나타낸 가로축, 세로축으로 나타낸 것이 모자라서 이것을 이제 뒤로 계속 이렇게 중복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판, 여기 하나가 있고요, 2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 막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은 3차원의 데이터네요. 요 지금 큐브 안에 조그만한 큐브 안에 숫자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로는 지금 4개의 열이 있고, 세로는 4개의 열이 있고, 가로도 4개의 행이 있고요. 이게 뒤로 한 칸, 2칸 이렇게 지금 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3차원밖에 못 봐요. 근데 이제 4차원도 있을 수 있고 5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수학적으로는 존재한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나타낼 때는 리스트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n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다룰 때 배열이라고 불렸던 어레이를 사용한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리스트가 아니고 어레이를 사용한다. 자, 이때까지 했던 것은 데이터 종류가 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굴비면 다 같은 굴비, 토마토면 다 같은 토마토만 다루었는데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이제 1차원일 때 리스트를 사용하고 2차원일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세한 건 이제 하나씩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벡터부터 한번 보시죠. 자, 숫자가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 지금 다 뉴메리컬한 숫자죠. 1, 2, 3, 4라는 숫자가 이렇게 옆으로 쭉 돼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벡터인데, 이런 벡터를 만들 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컴바인을 써가지고 1, 2, 3, 4, 5 집어넣고 x 집어넣고 x 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클래스가 뭐냐 하면 이제 뉴메릭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컴바인을 썼는데 1, 2, 3, 4, 5까지는 뉴메릭 숫자 같은데 뒤에 A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모으면 이 X가 일단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위에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에다가 5가 들어가고 A라는 문자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벡터라는 것은 한 종류의 데이터 형태만 다룰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문자로 인식합니다. 이 X라는 벡터는
문자 벡터가 된 거예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A 클래스를 보자, X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제 캐릭터라고 나오게 된다. 요걸 좀 눈여겨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구조에서 데이터 선택하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2A4라고 하는 벡터가 들어있다. 그럼 이거 지금 A가 문자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형 벡터가 된 거네요. 자, 그때 어느 특정한 하나의 숫자나 하나의 문자, 이 지금 다 문자라고 했으니까 어느 특정한 문자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리, 즉 위치를 나타내는 요 정보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2A4 하면 이게 이제 문자형 벡터가 된 거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 대괄호를 써가지고 2라고 적으면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2라는 문자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겠죠. 세 번째 걸 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안에 컴바인을 써서 2하고 3을 컴바인으로 나타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2하고 A가 나올 겁니다. 이 표기는 2에서 3까지예요. 2 땡땡 3 이렇게 하면은 2에서 3까지. 그러니까 2에서 3까지니까 2하고 A를 보여주겠죠.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에서 4까지 하면 여기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1 나오고 2도 나오고 A도 나오고 4도 나왔겠죠. 내가 여기를 1하고 4라고 했으면. 그죠? 자, 그렇다.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start 땡땡 땡땡 end.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요 위치를 넣어야 할 곳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일 첫 번째 데이터만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이제 2A4 이걸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나타내는 곳에다가 어떤 조건식을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이퀘이션이 두 개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X라는 것하고 A라는 문자하고 동일한 것을 찾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찾아보니까 세 번째네요. 그러면 사실은 요 말을 집어넣은 것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A라고 나온 거죠. 자, 요까지. 자, 지금 이걸 오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이걸 지금 한번 보고 딱 외우지 못해서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나중에 모르겠으면 또 찾아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있구나 정도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팩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팩터는 X 안에다가 제가 팩터라고 해서 넣는 거예요. 팩터라고 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어떻게 넣냐? 문자열로 male, female, female, male.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여자, 남자를 의미하려고 제가 대문자로 M, F, F, M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팩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X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자, 이 X는 팩터로 구성된 벡터가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X 보자 그러면 제가 넣었던 M, F, F, M 보여주면서 밑에 이런 게 달라붙었네요. 내가 팩터라고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레벨은 종류는 F하고 M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female과 male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 즉 범주는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걸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팩터형이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그 팩터형이라고 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이게 뭐 M도 있고 F도 있고 뭐 되게 많다, 뭐 이상한 뭐 S도 있고 A도 있고 뭐 B도 있고 여러 개 많으면 도대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때 levels라는 함수를 쓰면 이 X가 가지고 있는 팩터 레벨들의 종류를 다 보여줍니다. 팩터 레벨들의 종류. M하고 F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이 현재 X의 레벨은 F하고 M인데 제가 A하고 B라는 문자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X의 레벨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얘는 F하고 M은 이제 사라지고 A하고 B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제가 이제 X를 보자 그러면 아까는 M, F, F, M이었는데 이제는 B, A, A,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레벨 우리가 A, B를 넣는 바람에 이제 레벨이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F 대신에 A가 사용된 거고 M 대신에 B가 사용되었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팩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팩터 구조에서 데이터 선택하기. 자, 지금 현재 X는 뭐가 들어있나요? 자, X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B, A, A, B가 들어있는 거죠. 야, 그죠? 자, X는 이런 건데, 자, X의 첫 번째 자리는 뭐냐? B죠. 지금 보시다시피 레벨은 또 A, B라고 또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팩터로 구성된 벡터는 항상 밑에 이런 것들이 붙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X를 보여달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B, A, A 이렇게 보여주겠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보여달라. 그럼 A, A, B 두 번째, 세 번째니까 A, A 이렇게 보여주겠죠. 자, 이해되시죠? 일단 팩터로 구성된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매트릭스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이 매트릭스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행개수, 열개수를 넣는다. 자, 이렇게 일단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X 안에 뭘 집어넣습니다. 매트릭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1에서 20까지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죠. 이게 점점 해놓은 게 세미콜론으로 찍어놓은 게 1에서 20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20까지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근데 행의 숫자를 5, 열의 숫자를 4. 그 얘기는 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이 하나, 둘, 셋, 4개 안에 이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집어넣은 다음 결과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20까지 오네요. 즉 칼럼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하고 그 다음 칼럼으로 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다음 칼럼으로 가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요거를 이제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뭐 참고 삼아 이 R에서 이 X를 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요 말은 첫 번째 행 컴마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죠.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컴마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행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첫 번째 열. 그러니까 요거는 요 표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구나. 이때 이제 X의 클래스를 보자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R 4.0 이하에서는 매트릭스만 출력됐는데 요즘은 이게 뭐 R도 자꾸 이제 변해가니까요. 요거는 이제 요거 어레이라고도 해서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는 어레이의 심플한 버전이죠.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를 뒤로 자꾸 이렇게 포개면 이게 이제 어레이가 되는 거니까 매트릭스는 어레이의 아주 심플한 버전이다라는 뜻에서 어레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Y를 집어넣는데 매트릭스 여기다 이제 정확하게 요렇게 이제 집어넣는 거죠. 매트릭스 만약에 1 땡땡 19 5행 4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R에다가 한번 쳐보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에러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5행 4열이면 20개가 필요한데 이 19개는 딱 빈칸이 생겨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1 세미콜론 5라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얘는 에러가 안 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5행 4열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1, 2, 3, 4, 5 그 다음에 또 1, 2, 3, 4, 5 이렇게 반복해 나갑니다.
1, 2, 3, 4, 5. 그래서 제일 끝에 이 숫자들의 딱 이 짝이 맞게 되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다 2를 써도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될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요. 2를 넣으면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에러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내가 이걸 3을 집어넣는다? 그럼 에러 뜨죠. 1, 2, 3, 1, 2, 3, 1, 2, 3 해서 제일 끝에 1, 2, 3으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해보세요. 2를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행렬 구조에서 데이터 선택하기. 자, 요렇게 쓰면은 요 말은 지금 이제 2차원이니까 1행 2열의 데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요 X라는 누가 X인가요? 자, 여기. 자, 얘가 지금 X지 않습니까? 1행 2열 즉 6을 뱉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에서 4행까지.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빈칸이니까 모두다. 그러니까 2에서 4행까지. 2에서 4행까지. 그 다음에 열은 모두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숫자가 지금 나타나게 되겠죠. 요걸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에서 4행까지 하고 두 번째 열. 2에서 4행까지 하고 두 번째 열이니까 2에서 4행까지 하고 두 번째 열이니까 얘를 말하는 거네. 7, 8, 9. 그러니까 7, 8, 9를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이제 제외하라는 의미인데 여기다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애를 없애라. 이 얘기입니다. 없애고 나머지 열은 전부 다. 그러니까 1, 6, 11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1에서 20까지 하고 5행 4열.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됐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까지 하면 그런데 이번에 제가 by law를 true라고 했어요. by law를 true. 그렇게 하면은 답이 이렇게 됩니다. 1, 2, 3, 4 갔다가 5, 6, 7, 8 갔다가 아까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즉 아까는 요 파트가 아예 삭제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디폴트가 무슨 얘기였냐면 by row를 fault라고 false라고 디폴트로 이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true라고 적어주면 행 by row 행을 기준으로 좀 해라 이런 얘기니까 행 먼저 채우겠다는 거죠. 1, 2, 3, 4 옆으로 5, 6, 7, 8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자, 그까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의 종류, 타입 뭐 이런 거 시작하면서요. 몇 가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죠? 벡터, 그 다음에 팩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까지 봤는데 나머지 리스트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자, 다음 동영상 클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